그날 밤 호텔 방에는 네 개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여자, 그리고 가면을 쓴 두 명의 남자. 우리는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제 파트너를 바꾸었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전한 쾌락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타락의 끝이라 말하겠지만, 제게는 지독했던 외로움의 끝이자 진짜 제 자신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잿빛 감옥에서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간 집은 소리를 먹어버리는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았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함께 보던 TV 소리, 제 구두굽 소리에 맞춰 그가 현관으로 마중 나오던 발소리, 심지어는 사소한 다툼으로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던 목소리마저 모두 빨아들인 채 이제 이 집에는 오직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과 창문에 먼지가 내려앉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아주 느리게 뛰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가구처럼 존재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의 왼쪽 끝 가장자리에 몸을 붙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그의 체온이 아직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을 것만 같던 그 광활한 공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 냉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제 등 뒤로 스며들지 않도록 밤새도록 새우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제 온기마저 저 거대한 빈 공간에 모두 빼앗겨 저 역시 차갑게 식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곤 했죠. 외로움이란 어쩌면 이토록 지독한 육체적 통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사무치는 그리움.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퀭하고 입술은 색을 잃어 바싹 말라 있었으며 어깨는 중력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한때는 반짝였을 그 눈동자는 이제 빛이 완전히 꺼진 잿더미처럼 공허했습니다. 저렇게 생겨 없이 말라가는 여자가 정말 나란 말인가. 샤워를 하다가 무심코 제 몸을 내려다볼 때면 낯선 몸을 보는 것처럼 섬뜩해지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이 몸에 닿았던 게 언제였더라. 사랑이 담긴 손길, 혹은 그저 단순한 욕망이 담긴 손길이라도 기억조차 아득했습니다. 제 몸은 마치 잠든 화상 같았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뜨겁고 격렬한 무언가가 끓어오르며 흐르고 있을 텐데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깨워주지 않아 두꺼운 현무암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사랑받고 어루만져지고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저 숨만 쉬는 가구처럼 이 잿빛의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 먼지만 두껍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좋아하던 음악을 들어도 그저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의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가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고 치우지도 않은 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을 때였죠. 어둠이 내리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제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어쩌면 저보다 더 저를 잘 알고 있는 친구였죠.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삐걱거리고 건조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명랑함이 어쩐지 제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야. 목소리가 왜 그래? 또 동굴 파고 있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곡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어. 너 이대로는 정말 화석이 될 거야. 박물관에 전시될 거냐고. 괜찮아. 뭐가 괜찮아. 너 지금 내 목소리 들어봤어.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마른 낙엽 같아. 사람이 어떻게 온기 없이 살아.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야. 너 여자로 살고 싶지 않아? 여자. 그 단어가 제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단어는 제 삶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수진이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딱 한 번만 나 믿고 같이 가자. 아주 재미있는 곳이야.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 다시 깨워줄게. 수진이의 마지막 말,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 그 말이 제 잿빛 심장에 꺼진 줄 알았던 화산의 분화구 깊은 곳에 불씨 하나를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래, 내 안에도 분명 무언가 살아있을 텐데, 뜨겁게 끓어오르던 용암이 있었을 텐데, 이대로 차가운 돌덩이로 굳어버리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것은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생존을 향한 본능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제안은 제 안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단단하게 가두고 있던 버림받은 아내, 실패한 여자라는 역할의 벽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틈으로 아주 희미한 빛과 함께 위험하고도 달콤한 상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재미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전화가 끊긴 후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제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안절부절 못하며 몇 시간 동안이나 좁은 거실을 의미 없이 서성였습니다. 며칠 후 제 안의 작은 균열을 거대한 심연으로 만들어버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닌 짧고 강렬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내가 보낸 주소로 와.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너를 완전히 숨겨줄 수 있는 가면 하나 준비해. 가면.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파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가면 뒤에 숨는다는 것. 그것은 나이와 이름과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모두 지워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익명이었고 익명은 곧 완벽한 자유를 의미했으니까요. 머릿속에서 이성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 짓이야. 이건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곳에 가려고 해. 이건 너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지배해온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잿빛의 감옥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고통을 견디는 것. 그것이 제가 익숙하게 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달콤하고 유혹적인 목소리로 제게 속삭이고 있었죠. 어차피 지금의 너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동정받는 여자, 그게 지금의 너야. 그 이름표를 떼어낼 수 있는 기회야.
가면 뒤에 숨으면 그 누구도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그들은 오직 욕망에 솔직한 한 명의 여자로만 너를 볼 거야. 단 하룻밤, 딱 하룻밤만이라도 다시 뜨거운 여자가 되어보는 거야. 저는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서 길을 잃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왔고 심장은 통제 불능으로 날뛰었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저를 움직이게 한 것은 이성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갈망하는 본능의 목소리였죠. 저는 홀린 사람처럼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옷장 가장 깊숙한 곳. 그곳에는 결혼 전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던 시절에 제 모습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희미한 먼지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향수 냄새가 쿡 끼쳐왔습니다. 그 안쪽 다른 옷들에 가려져 있던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실크의 감촉이 손끝에와 닿는 순간 잊고 있던 감각이 온몸에 신경을 타고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이걸 입었던 날 저는 분명 홍대의 한 재즈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누군가의 뜨거운 시선을 즐기고 있었겠죠. 저는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낡은 잠옷을 벗어던지고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맨살 위에 그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스르륵하고 실크가 허벅지를 감싸고 등 라인을 따라 흐르는 그 감촉, 마치 차가운 뱀 한 마리가 제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처럼 관능적이었습니다. 옷이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자 입고 있던 제 몸의 여성성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먼지가 쌓인 화장품 사이에서 붉은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딸칵 소리가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입술은 바싹 마르고 색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 위로 선명한 핏빛 레드가 더 칠해지는 순간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색을 칠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영혼, 새로운 페르소나를 불어넣는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급하게 주문했던 가면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깃털과 화려한 큐빅으로 장식된 눈과 그 주변만을 아슬아슬하게 가리는 베네치아 스타일의 가면이었죠. 차가운 플라스틱 가면을 얼굴에 쓰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밀을 품고 있고 위험을 즐길 줄 알며 자신의 욕망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낯설고도 매혹적인 존재였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짜릿한 해방감이 채웠습니다. 이 가면 뒤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위험하고도 달콤한 자유.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침대 협탁 위에 놓여 있던 결혼 반지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영원한 사랑의 징표였지만 이제는 제 손가락을 짓무르게 하던 차가운 금속 족쇄. 저는 그것을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찰칵. 그 소리는 과거의 내가 죽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밤 나는 다시 태어날 겁니다. 가면을 쓴 채 완벽히 새로운 여자로.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차창에 지친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과 도시의 불빛이 뒤섞여 흐릿했지만 그 안에 비친 여자는 분명 제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입술 가면 위로 드러난 낯선 눈빛, 그리고 검은 실크 원피스를 입은 몸의 실루엣까지.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거울 속에서 마주하던 생기 없이 말라가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잠시 내 몸을 빌린 듯한 기묘하고도 짜릿한 이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택시는 수진이가 보내준 주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흔한 유흥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빛 하나 없는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골목 안쪽에 위치한 낡은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비밀스러운 장소.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10월의 밤 공기가 드레스 위로 드러난 제 맨살에 차갑게 와 닿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거대한 체구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미리 보내준 모바일 초대장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까딱이자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또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붉은 벨벳 커튼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좁은 복도, 그리고 그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보관함 열쇠를 건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이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오늘 밤 이곳에서의 기억은 오직 당신의 몸에만 남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현실과 완벽히 단절되는 공간.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기록으로도 남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 두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핸드폰과 작은 클러치, 백을 보관함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저를 올가매던 마지막 현실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곳은 복도 끝 또 하나의 벨벳 커튼 뒤에 숨겨진 문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공기의 밀도부터가 달랐습니다. 안쪽의 공기는 바깥과는 전혀 다른 무게와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을 쿵쿵 울리는 시끄러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맥박처럼 낮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짙은 베이스 사운드가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몽환적인 보랏빛과 붉은빛 조명은 모든 사물의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모두 얼굴 없는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의 얼굴 위에서 각양각색의 가면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얼굴이 지워진 익명의 낙원, 이름도 직업도 나이도 과거도 존재하지 않는 곳. 오직 가면 뒤에 숨은 눈빛과 몸짓과 서로를 탐색하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존재하는 공간. 저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을 멈춘 채 입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위스키와 값비싼 향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흥분이 뒤섞인 묘하고도 관능적인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마약처럼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녹여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제게 와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바에 기대어 있던 남자, 소파에 앉아있던 무리, 춤을 추던 사람들. 그들의 가면 뒤에 숨은 시선들이 노골적으로 제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쾌감과 수치심에 몸서리 쳤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들이 가뭄에 쩍쩍 갈라진 제 영혼에 쏟아지는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아직
시들지 않았구나. 누군가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욕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존재이구나. 그 지독한 확인의 과정 속에서 저는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여성성이라는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붉은 가면을 쓴 수진이가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웰컴 투 원더랜드. 어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굉장하지. 여긴 그런 걸 묻는 곳이 아니야. 그냥 느끼는 거지. 저기 저 남자, 아까부터 너한테서 눈을 못 떼. 마음에 들어? 수진이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은색 가면을 쓴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수진이가 건넨 샴페인 잔을 받아 들고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차갑고 짜릿한 탄산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이 그 탄산 거품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비어버린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수진이를 보며 제 인생 처음으로 가장 도발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곳은 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한 낙원이었습니다. 샴페인 한 잔이 더 들어가자 제 몸은 알코올과 음악과 낯선 흥분에 완전히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입구에 서서 주변을 관망하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익명의 낙원을, 이 비밀스러운 연극, 무대를 온전히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느새 다른 가면을 쓴 남자와 춤을 추러 사라졌고 저는 홀로파에 기대어 제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면 뒤에 숨은 욕망의 색깔과 온도를 가늠하듯 하나하나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다양했습니다. 노골적인 탐욕이 담긴 눈빛, 신중하게 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 그리고 그저 가벼운 호기심이 담긴 눈빛까지. 하지만 그 어떤 시선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버림받은 여자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검은 실크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가면을 쓴 정체 모를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놀랍도록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부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은색 가면의 남자가 군중을 뚫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키가 컸고 몸에 딱 맞는 셔츠, 머머로 잘 다듬어진 근육의 윤곽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텐더에게 칵테일 2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잔을 제 앞으로 슥 밀어주었죠. 이런 곳은 처음이신가 봅니다. 낮고 부드러운 하지만 묘한 힘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고막을 부드럽게 간지렸습니다. 티가 많이 났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래서 더 눈길이 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가면을 뚫어볼 듯이 응시하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냥꾼 같은 눈을 하고 있는데 당신 눈은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마치 곧 폭발할 것처럼 아름다운 화산 같아서. 화산. 그 단어가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부르던 그 비밀스러운 이름을.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 남자는 다르다. 그는 제 가면 뒤에 숨겨진 억눌린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과찬이시네요. 그냥 조금 목이 마를 뿐이에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칵테일 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 대답에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갈증,
제가 해소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의 말은 노골적이었지만 천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잘 짜인 유혹의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이 공간에서 무의미했으니까요. 우리는 오직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서로에게서 풍겨나오는 미묘한 분위기만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질문은 언제나 제 혀를 찔렀고, 저의 대답은 언제나 그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열하고도 즐거운 탐색전이었죠. 음악이 몇 곡이나 바뀌고 술잔이 몇 번이나 비워졌습니다. 우리는 발을 떠나 좀 더 안쪽의 어두운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좁은 소파에 나란히 앉자 우리의 무릎이 스치고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셔츠를 뚫고 제 맨살에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그 긴장감마저 즐기기로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크고 단단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차가운 손등을 타고 팔을 지나 잠들어 있던 심장까지 단숨에 번져나갔습니다. 꺼져 있던 화산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가락을 움직여 그의 손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얽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제 귓가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를 간지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가실까요? 그의 속삭임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황홀한 제안이었죠. 되돌아갈 수 없는 문이 제 눈앞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 남편의 얼굴과 텅 빈 집, 그리고 저를 짓누르던 잿빛의 일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색이 바랜 죽은 과거의 편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현실이자 뜨거운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초도.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의 손을 더 꽉 움켜쥐며 소파에서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지듯 지긋한 잿빛 세상에서 나를 꺼내줘. 내 안의 화산을 터뜨려줘. 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빛을 정확히 읽어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저를 이끌고 그 혼돈의 공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제 몸은 오히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고급 세단의 조수석에 앉아 호텔로 향하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팽팽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은 하나로 이어지지 못하고 아득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제 정신처럼요. 저는 옆에 앉은 그의 단단한 허벅지와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 그 손등 위로 도드라진 힘줄을 훔쳐보며 타오르는 갈증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호텔의 지하 주차장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동굴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 온기가 제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제 심장은 반대로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최고층의 복도에 내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는
두꺼운 카펫 위를 걷는 동안 제 구두굽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딸칵. 그가 카드키로 방문을 여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다음 챕터가 시작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불을 켜는 대신 저를 이끌고 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리모컨으로 창가의 커튼을 열었습니다. 스르륵 하고 커튼이 양옆으로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보석을 쏟아부은 것처럼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불빛들이 제 발 아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규칙과 과거로부터 완벽히 분리된 우리 둘만의 섬이었습니다. 그가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을 때 저는 그의 단단한 가슴과 등에 밀착된 제 몸의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제 등 뒤에서 쿵, 쿵 하고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 야만적이고 원초적인 진동이 제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제 안의 모든 잠들어 있던 세포들을 깨우는 것 같았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실크 원피스 위를 아주 천천히 애태우듯 쓸어 올렸습니다. 손바닥의 건조한 열기가 얇은 천을 뚫고 제 맨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살짝 비틀며 그의 손길을 더 깊이 느끼려 했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타인의 손길에 제 몸이 이토록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생경하고 짜릿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주되지 않아 먼지만 쌓여있던 첼로가 명인의 손길에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가 제 옷의 지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지 차가운 금속 이빨이 맞물리며 내려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스르륵 하고 원피스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제 어깨와 등이 차가운 밤 공기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는 제 맨살 위로 그의 뜨겁고 축축한 입술이 내려앉았습니다. 목덜미 그리고 어깨뼈를 따라 이어지는 그의 키스. 입술의 부드러움과 혀의 축축한 감촉이 닿는 곳마다 제 피부의 모든 세포가 전기에 감전된 듯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수천 개의 스위치가 하나씩 탁, 탁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들어 침대에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사락거리는 최고급 시트의 감촉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제 위로 올라온 그의 몸은 저를 짓누르던 외로움의 무게와는 전혀 다른 기분 좋은 무게감이었습니다. 그의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몸 위에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채취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낯설지만 강렬한 남자의 냄새. 그 냄새가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원초적인 본능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가면과 가면이 부딪히는 달칵하는 이질적인 소리와 함께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미친 듯이 탐했습니다. 그의 혀가 제 입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와의 깊고 진한 키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텅 비어 가뭄처럼 갈라져 있던 제 안이 그의 뜨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압도적인 충만감.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말라붙었던 제 영혼의 대지에 그가 생명수를 쏟아붓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맞춰
제 몸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모든 세포로 느꼈습니다. 잊고 있던 쾌락의 파도가 거칠게 밀려왔고 저는 기꺼이 그 파도에 몸을 던져 부서졌습니다. 절정의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거대하게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갇혀있던 뜨거운 용암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억눌려왔던 욕망, 슬픔, 분노,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신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해서, 아, 나도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 몸도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었구나. 그 밤 저는 잃어버렸던 제 몸의 언어를, 저의 여성성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천장 밑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밤새 어지러웠던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연기처럼 떠나고 없었죠. 그의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허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남아있는 그의 희미한 체취와 나른한 근육통이 간밤의 연락이 꿈이 아니었음을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제 몸은 어젯밤의 모든 감각을, 모든 쾌락을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한 듯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어젯밤 그의 손길이 머물렀던 자리들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김이 서린 거울을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제의 그 잿빛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푸석하던 피부는 혈색이 돌았고 동태처럼 생기 없던 눈은 기묘한 생기와 은밀한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머물렀던 어깨, 그의 입술이 닿았던 목덜미. 제 몸은 더 이상 외로움과 상실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쾌락을 기억하고 온기를 머금은 살아있는 저 자신의 육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그토록 무채색으로 보이던 도시의 풍경이 오늘은 놀랍도록 선명한 색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자동차 경적 소리마저 활기찬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었죠. 단 하룻밤 만에 저는 잿빛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 다시 세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냉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냉기는 저를 외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 몸 안에는 아직 어젯밤의 뜨거운 불씨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불씨를 소중하게 품은 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의 감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한 번 맛본 해방감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저를 다시 잿빛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라도 읽은 것처럼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 톤 더 높은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대박 사건, 어제 그 남자들,
우리한테 완전히 제대로 빠졌어. 오늘 밤에 또 만나자는데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 응. 그리고 상상도 못할 제안을 하던데. 수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넷이서 같이 놀아보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을 타고 짜릿하고 위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미쳤어. 그건 선을 넘는 거야 라는 이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 깨어난 본능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겠는데 어젯밤의 경험은 제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는 또 다른 문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젯밤이 잊고 있던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밤의 제안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가면 뒤에 숨을 건데 뭐 어때?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냥 하룻밤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짜릿한 게임일 뿐이야.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 깨어난 본능이 이미 그 금지된 유혹에 기꺼이 손을 뻗고 있었으니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의 한계는 어디일까? 내 안에 잠든 욕망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 만족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엔 지난 몇 달간의 잿빛 시간들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세계에 더 깊이 완전히 몰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나?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시 찾은 호텔. 이번에는 어젯밤의 스위트룸보다 훨씬 더 넓고 더 깊은 어둠을 품고 있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방 안에는 낮은 음악 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도 잠시, 와인이 몇 잔 돌자 방 안의 공기는 이내 첫날 밤보다 훨씬 더 농밀하고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넷 가면을 쓴 네 개의 그림자는 서로를 탐색하며 Unspoken Rule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들 같았습니다. 어젯밤의 파트너였던 은색 가면의 남자가 제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익숙한 채취와 손길에 제 몸은 기억을 되찾은 듯 금세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제 의식의 일부는 방 건너편 수진이와 함께 있는 금색 가면의 남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어떤 느낌일까?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까? 어떤 식으로 키스를 할까? 제 안의 호기심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침대 위에서 저는 은색 가면의 남자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키스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그의 손길은 제 몸의 모든 민감한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전히 그에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거실의 불빛 너머로 수진이의 웃음소리와 다른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히려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색 가면의 남자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그가 무엇을 묻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그의 목을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금색 가면의 남자가 나직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은 명령도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극의 다음 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담담한 선언 같았죠. 이제 파트너를 바꿔볼까?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감고 있던 은색 가면의 남자가 미련 없이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온기가 떠나간 자리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것도 잠시. 그는 말없이 일어나 침실 밖으로 나갔고 곧이어 새로운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색 가면의 남자, 수진이의 파트너였던 제게는 완벽한 타인. 그의 가면 너머로 호기심과 노골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심장이 터질 듯한 기대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어젯밤의 남자와는 전혀 다른 감촉이었습니다. 은색 가면의 남자가 부드럽고 섬세했다면 이 남자는 좀 더 거칠었고 저돌적이었죠. 그의 손은 더 컸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 낯설미 오히려 저를 미치도록 흥분시켰습니다. 제 눈앞에서는 이제는 거실이 된 무대 위에서 수진이가 은색 가면의 남자와 깊게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 남자,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도 질투심은커녕 기묘한 동질감과 관음적인 쾌락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스럽고 위험한 게임의 완벽한 공범이었으니까요. 금색 가면의 남자는 제 몸을 마치 새로운 악기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는 제가 미처 몰랐던 제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정확히 찾아내어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는 낯선 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오직 감각에만 집중했습니다. 두 남자의 다른 점을 온몸으로 모든 세포로 느꼈습니다. 채취 근육의 단단함, 움직이는 리듬, 키스의 방식, 그리고 숨소리까지. 은색 가면의 남자가 잘 짜인 교향곡 같았다면 이 남자는 원초적인 리듬의 드럼 연주 같았습니다.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종류의 쾌락이 제 몸에 동시에 각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탐험이었죠. 한 명의 여자로서 제 안에 숨겨진 얼마나 많은 감각과 쾌락이 잠들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눈부시게 황홀한 탐험. 그리고 절정의 순간 저는 완전한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쾌락은 온전히 저의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특정 남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나 소유욕 같은 감정과도 무관했습니다. 그것은 제 몸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제가 그동안 외면하고 잊고 있었던 순수한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범,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밤, 저는 두 번의 다른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각각의 절정은 전혀 다른 색깔과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상을 모두 녹일 듯한 뜨거운 용암 같았다면, 다른 한 번은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푸른 번개 같았습니다. 저는 제 몸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놀랐고 제 안의 욕망이 이토록 깊고 뜨거웠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네 개의 그림자가 뒤엉켜 춤을 추던 그 방에서 저는 부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흩어져 있던 제 욕망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완벽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맞이한 아침, 저는 텅 빈 펜트하우스의 침대 위에서 홀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푸른 빛이 감도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격렬했던 밤의 흔적으로 나른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투명했습니다. 후회나 자기 혐오 같은 감정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기묘한 충만감과 세상을 가진 듯한 고요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입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지럽게 널린 빈 술병들과 구겨진 시트만이 지난밤의 광란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두 남자도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이라는 연극에 잠시 등장했던 아주 매력적인 상대역 배우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영원히 알 수 없겠죠. 소레데이 노데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니까요. 호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새벽의 도시는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깨어나는 거리,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 신문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예전에는 그저 저와는 상관없는 무채색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저들처럼 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냉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냉기는 저를 외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 몸 안에는 아직 지난 이틀간의 뜨거운 불씨가 남아 있었고 그 불씨는 이제 그 어떤 냉기에도 꺼지지 않을 활화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잿빛의 감옥을 이제는 부숴버려야겠다고. 저는 가장 먼저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물건들을 미련 없이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선반에 놓여 있던 그의 칫솔, 현관에 놓인 그의 구두, 옷장에 걸린 그의 셔츠들. 그것은 더 이상 눈물과 함께하는 슬픈 이별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낡고 불편한 옷을 시원하게 벗어던지는 것처럼 가볍고 불연한 해방의 과정이었죠. 물건 하나하나를 버릴 때마다 저를 짓누르던 과거의 무게가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두었던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한때는 영원한 사랑의 징표였지만 어느새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차가운 금속 덩어리. 저는 그것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릴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지를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제가 던질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날아가는 작은 금속의 포물선을 저는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던 가면은 이미 호텔에 버리고 온 뒤였습니다. 거울 앞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저의 맨 얼굴, 저의 맨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아주 오랫동안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나 슬픔, 대신 스스로의 욕망을 똑바로 마주하고 온전히 받아들인 여자의 단단하고도 여유로운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란 타인에게서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당당하게 나아갈 겁니다. 그 밤의 일탈은 제게 상처나 흉터가 아닌 눈부신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저를 가두고 있던 잿빛 감옥의 문을 각설내고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지금 잿빛의 감옥에 갇혀 자기 안에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을 그곳에서 꺼내줄 수 있는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의 몸이 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한 번쯤은 솔직하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상이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때는 소리 없는 감옥이었던 이 집에서 저는 이제 혼자만의 아침을 온전히 즐깁니다. 가끔, 아주 가끔 가면 뒤에 뜨거웠던 밤들이 희미한 꿈처럼 떠오릅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저를 살리기 위해 알아야만 했던 지독하고도 황홀한 열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만약 당신의 영혼이 잿빛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단 하룻밤 모든 것을 벗어던질 수 있는 가면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가면을 쓰시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